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의 광주공항 이전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3자 회담이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때까지 홍보 활동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광주 읍성이 미디어 아트를 통해 복원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09년 일제시대 완도 소환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소재로 삼은 신간 장편 소설이 화제입니다. 작가인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7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무안을 찾아 홍보 활동을 하려 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보류하고 3자 회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해 무안군을 찾으려던 일정을 멈췄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전라남도 무안군과의 3자 대화에 무안군이 응하면서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7월중 3자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해 와서 그 과정에 직접 대화는 잠시 멈춰달라. 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 공직자들이 무안군을 찾아 군민을 직접 설득을 벌이던 광주시는 3자 회동이 열리기 전까지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3자 회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김산 무안군수도 광주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동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 날짜와 장소 등을 확정해 3자 회동을 하루빨리 서두를 것을 실무진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만남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자 회동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일단 필요하다, 참석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기는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3자 회동 시기가 미정인 가운데 이 회동이 성사된다면 새 지역 단체장들이 만나는 것은 2018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강 시장은 3자 회동을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통합공항 이전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시간, 골든타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열리게 될 3자 회동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이 맑게 드러난 가운데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야외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이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 3시 이후 늦은 오후 무렵이 되겠습니다. 한편 바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 모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광주 읍성이 미디어 아트인 빛의 읍성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앞으로 도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조형물. 다양한 영상이 조형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광주 동구가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광주 읍성을
빛을 통해 보고 난 빛의 읍성입니다. 길이 94m에 최대 높이 7m에 달합니다. 밤에도 보니까 야경도 있고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잘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의 읍성은 실제 광주 읍성 높이로 제작됐고 구간별로 반딧불 조명과 인피니티 거울 등 빛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벽에선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져 눈을 즐겁게 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일몰 시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광주 동구의 역사 자원인 광주 읍성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빛의 읍성은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획됐습니다. 야간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이나 외부 의견에 따라서 아시아 문화 전당 주변에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동구는 빛의 뮤지엄과 빛의 거리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빛의 읍성 인근에선 고려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자기 등 토기류 조각 30점이 발견돼 광주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 관계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평화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는 지금의 긴장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감과 무관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집을 짓고 민족사회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경계를 넘어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렇게 트인 한반도의 평화 물고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음악인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모두가 다 더 적극 분발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 투쟁하자는 그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관계 발전법까지 제정되며 광주 남구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남북 교류협력 전담부서도 생겼습니다. 이산가족 등을 실은 남구 통일열차는 그간 7차례에 걸쳐 2천여 시민들이 이용했고 광주 청년 남북 교류학교와 통일 올레길 걷기와 같은 지역 내 평화 분위기 조성 사업이 호응을 얻는가 하면 남북의 평화 가치를 알릴 시민 통일 강사도 그간 40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남북 간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고 북측과의 직접 교류가 아닌 지역 내 평화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 남구의 입장이지만 점점 고조되는 갈등은 걱정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듯이 저희들은 평화 기반들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90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해달라 용산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남북 상황이 악화일로인 탓에 성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평화 정책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그런 대결과 충돌 국면이 국제사회에 참 우스스러운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에 입각해서 다시금 우리가 평화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면서 남북의 교류들이 광범하게 활성화돼야 되는 게 한편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해 광주에서는 평화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법원에 출석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도박 전과가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습니다. 화순군이 발주한 폐쇄회로 TV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1년 9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업자와 만나 CCTV 장비 계약 등 화순군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온입니다. 완도 소완도는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독립운동 서훈자가 22명이나 되는 항일의 섬입니다. 1909년 소완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신간 장편 소설이 화제인데요. 작가인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를 최다훈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입니다. 여기 목포 해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010년 8월에 은퇴하고 보길도에 내려가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그런 소설로 이병주 문학상, 또 노건리 평화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소설로 등대를 썼습니다. 네, 신작 등대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소설입니까? 1909년에 이제 당사도에 등대가 들어섭니다. 그게 일본에서 군대를 실어 와서 인천, 진남포로 가고 또는 목포, 군산 등지에서 곡물, 광물 이런 걸 이제 싣고 일본으로 가고 그런 그 군함이나 상선을 위한 등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등대가 들어선 지 5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소완도 청년들이 그 등대를 부숩니다. 이른바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인데요. 그걸 주제로 삼아서 이번에 소설을 썼습니다. 네, 완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소설의 주요 모티브로 삼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보길도 바로 옆 섬이 소완도입니다. 여러 번 갔는데 소완도가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이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소설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등대 습격 사건은 소완도의 그 동학도 청년들이 이제 주도했습니다. 바로 그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께서 창도를 하셨는데 올해가 수훈 선생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난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동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서둘러 소설을 썼습니다. 현 시기에 우리가 동학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학 내용을 보면 저는 주인된 나, 주인된 백성, 주인된 민족이 될 때 개벽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게 그 동학의 이제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재앙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이 대단히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주인된 나, 주인된 백성, 주인된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동학을 새로 돌아볼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학 농민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호남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남이 한국의 근대를 열었습니다. 동학 정신을 바탕 삼아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80년에 광주 항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호남 사람에게는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 전남 시도의사회는 자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3,4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광주시 의사회는 집단행동 대신 자율적인 휴진으로 의협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사회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 3차 병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전남도 의사회도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각 회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일부 기초의원들이 해외 연수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의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는 기행문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김해철 의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구 의원 등이 참여한 국외 공무 출장에서 술판과 쇼핑 등 부실 연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구 의원 12명과 의회 직원 3명 등 15명은 6박 8일 일정으로 5,250만 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부터 술을 마시는 등 연수 내내 음주가 이어졌다. 쇼핑센터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해철 의장은 어떤 부분을 인정해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사과 말씀해 주셨는데 술, 쇼핑, 외유성 연수 논란 많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을 사과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연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외 공무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북구의회 소속 의원 7명과 사무직원 4명 등 11명은 7일간 호주로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공무 연수를 접하는 시선은 늘 차갑고 무겁다던 이 의원. 한국은 공기청정기가 열일을 해도 콧속이 답답하다. 언젠가부터 당연시되어 있던 환경이 호주의 파란 하늘과 깨끗한 공기에 몸서리치게 그리워진다. 해외 연수를 통해 구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기행문 형식의 느낌을 담았습니다. 호주의 농산물 도매 시장을 둘러본 또 다른 의원은 우리 한국 농사 실력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구정에 반영할지는 보고서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제 생각하는 대로 보고 느낀 거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보고서 좀 글 쓰는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까. 첫날 방문한 블랙타운 시의회에는 정작 시장과 시의원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자매결혼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만남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떠난 겁니다. 이들의 연수 비용은 3,112만 원, 1인당 282만 원을 들여 쓴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연수 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군의군의회 심사위원회에서 해외 연수와 관련해 2차례 심의가 열렸습니다. 의정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전에 같은 장소를 다녀온 적 있는지 군 의정에 잘 접목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북구 등 일부 구의회는 비행기표를 구매한 뒤 심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마다 해외 연수가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좀 그런 거는 거의 좀 없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반기 대구 구군의회 9곳 가운데 5곳이 다녀온 해외 연수에는 세금 2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해 6월 현대미포조선이 기부 체납한 미포구장을 울산시가 5달 만에 재개장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5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시설도 운영도 부실하다 보니 정작 시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초만 무성한 이곳은 한때 선수들이 누비던 미포구장의 천연잔디 축구장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기부 체납받은 뒤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려 했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축구장에는 잡초가 제 허리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운동장의 핵심 시설이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 주민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산이 없어가 못하는 건 그거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처음부터 위에 풀만 하면서 깎아주더라도 저런 식으로 안 됐어. 기존에 있던 시설인 인조잔디 구장과 농구장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동호인들이 구장을 찾지 못해 안달인 축구장도 26%에 불과하고 농구장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직접 방문을 해야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 못했다는 것이 울산시의 해명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고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한 시설부터 개선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미포구장의 한 해 운영비는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억 5천만 원이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의 인건비로 쓰입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구장 공사를 마친 뒤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구장 공사가 제때 마무리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시설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건데요. 7월에도 딸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입니다. 30도에 이르는 더운 날씨에도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색과 당도 단단하기까지 제철 딸기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재배 딸기 농가는 냉방비 부담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 생산을 접는데 이 농가는 7월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2달 반 정도 더 키우기 때문에 한 월 1,000씩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민간 기업의 개발 기술을 이전해 만든 순행식 냉난방기 덕분입니다. 연중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히트펌프를 통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냉기는 바닥에 깔린 비닐 통로를 거쳐 딸기에 가장 가까이로 전달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하루 12시간 한 달 가동 비용은 70만 원 정도로 경유 온풍기에 비해 90%, 전기 온풍기 대비 7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탄소 발생량도 95%까지 감소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순행식 냉난방기를 확대 보급하고 버섯 등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고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야외 활동할 때는 또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소나기가 지나는 시점은 오늘 오후 3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한편 바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0도 안팎까지 높게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무안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암과 강진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